1997년 타이타닉, 2009년 아바타, 그리고 2015년 스타워즈 에피소드 7 깨어나 포스에 이어 네 번째이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가 아닌 영화로는 두 번째이고 디즈니가 배급한 영화 중 역대 두 번째인 히어로 영화 최초로 전세계 2조 원이 넘는 흥행 성적을 올린 총 제작비 약 4천억의 역대 히어로 영화 중 가장 비싼 제작비가 투입된 바로 그 영화. 오늘 함께 하실 영화는 2018년 상반기 전세계 마블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인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화 인피니티 워의 여러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Run. Cool experience. Working with Liz.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전체 촬영의 약 3,000컷 중 약 2,900컷이 비주얼 이펙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많은 캐릭터들이 출연하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캐릭터별 출연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함께 영화 인피니티 워의 캐릭터별 출연 시간 탑 10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7분 30초로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이 차지했습니다. 9위는 8분 45초로 브루스 배너, 인크레더블 헐크가 차지했습니다. 8위는 9분으로 완다 막시모프, 스칼렛 위치가 차지했습니다. 7위는 9분 45초로 비전이 차지했습니다. 6위는 10분 15초로 피터 퀼, 스타로드가 차지했습니다. 5위는 11분 30초로 스테판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가 차지했습니다. 4위는 14분 30초로 토르가 차지했습니다. 3위는 18분으로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이 차지했습니다. 2위는 19분 30초로 가모라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29분으로 타노스가 차지했습니다. 역시 출연 시간만 살펴봐도 왜 인피니티 워가 타노스를 위한 영화라 불리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제일 짧은 출연 시간은 15초로 피터 파커의 단짝인 레드 리즈가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벤져스 시리즈는 그동안 특유의 서클앵글 촬영 기법을 보여줬습니다. 어벤져스 1편의 뉴욕 전투 장면에서 어벤져스 멤버들을 보여줄 때, 그리고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소코비아 중심부를 지키며 울트론의 로봇 부대와 싸우는 전투씬에서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번 인피니티 워에서는 그 서클앵글 촬영 기법을 볼 수 없었는데요. 이유는 영화 전개상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싸울 기회가 없었고, 무엇보다 영화 초반 토니의 말대로 어벤져스가 시빌워 이후 사실상 해체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빌워 마지막에 데인베 스티브가 토니에게 편지와 함께 폴더폰을 보내며 먼저 사과의 뜻을 보여줬고, 연락을 망설이긴 했지만 토니가 그 폴더폰을 항상 휴대하고 다녔다는 부분에서 타노스에게 본격적인 반격을 보여줄 거라 예상되는 다음 편에서는 어벤져스의 재결합과 함께 그 특유의 서클앵글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un. 앞에서 어벤져스의 해체와 시빌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어벤져스 시리즈를 보면 각자의 스토리와 함께 각기 다른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여러 히어로들이 모인 만큼 항상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불안감이 항상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또는 마인드 컨트롤 등에 현혹되어서 멤버끼리 싸우는 어벤져스 대 어벤져스의 대결 구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결 구도는 시빌워에서 초인 등록법을 두고 폭발해 완전한 어벤져스 대 어벤져스의 대결 구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인피니티 워에서는 어벤져스 대 어벤져스의 대결 구도는 볼 수 없는데요. 대신 팀 아이언맨 대 팀 스타로드의 대결 장면에서 히어로 대 히어로의 흥미로운 대결 구도는 여전히 볼 수 있었습니다. Liz, or I swear to you, I'm gonna French fry this little freak. Let's do it. You shoot my guy and I'll blast him. Let's go. Do it, Quill. I can take it. 영화 초반 타노스가 로키로부터 빼앗은 인피니티 스톤인 스페이스 스톤은 스토리상으로는 두 번째이지만 스크린상으로는 우리가 본 타노스에게 첫 번째로 빼앗긴 인피니티 스톤이었죠. 그런데 이 스페이스 스톤은 어벤져스의 시초가 된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에 소개된 첫 번째 인피니티 스톤이었습니다. 첫 번째 어벤져스 멤버인 캡틴 아메리카와 함께 소개된 스페이스 스톤, 그리고 타노스의 스크린상의 첫 번째 인피니티 스톤인 스페이스 스톤. 이건 다음에 나올 후속편에서 캡틴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암시가 아닐까요? Run. 영화 초반 스페이스 스톤을 빼앗으려는 타노스 앞에서 로키가 자신의 찬 목소리로 헐크를 소환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온 우리에겐 헐크가 있다라는 로키의 대사가 바로 어벤져스 1편에서 토니 스타크가 로키에게 했던 대사였죠. 당시 헐크한테 처참할 정도로 정의 구현을 당했던 로키는 이번에도 헐크가 뭔가 해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 기대도 잠시, 파워스톤의 힘도 쓰지 않은 타노스에게 헐크가 찌발리며 헐크 소환의 효과는 결국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영화 초반 타노스에게 떡발리고 해임달에 의해 전송된 헐크가 떨어진 장소가 닥터 스트레인지의 생텀 생토럼인데요. 이때 헐크가 뚫고 들어온 원형 창문은 원작 코믹북에서 헐크와 마찬가지로 타노스의 위협을 경고하기 위해 실버 서퍼가 뚫고 들어온 원형 창문과 동일한 창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03년 에릭 바나 주연의 헐크를 시작으로 5년 뒤인 2008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리뷰에 리부트된 에드워드 노튼 주연의 인크레더블 헐크, 그리고 4년 뒤인 2012년 에드워드 노튼의 하차로 마크 러팔로우로 다시 캐스팅된 어벤져스 1편, 그리고 3년 뒤인 2015년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그리고 2년 뒤인 2017년 토르 라그나로크, 마지막으로 1년 뒤인 2018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까지. 여기엔 헐크가 나오는 영화들의 개봉 연도와 관련한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잘 보면 개봉 간격이 1년씩 줄어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만약 무언가를 암시하는 카운트다운의 형식이라면 인피니티 워의 다음 후속작에선 헐크의 봉인 해제된 제대로 된 활약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Run. 앞에서 헐크의 활약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동안의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헐크의 활약들과 비교해보면 이번 인피니티 워에서의 헐크의 활약은 초반에 파워스톤의 힘도 쓰지 않은 타노스에게 떡발린 것 외에 제발 나와달라고 사정하는 브루스 배너에게 투정을 부리는 모습이 전부였습니다. 이를 두고 팬들 사이에선 헐크가 타노스에게 겁을 먹어서 그런 거라는 말이 있었고, 이에 대해 감독인 루소 형제는 한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건 헐크가 타노스에게 겁을 먹었다기보다 자신을 이용하기만 하는 브루스 배너에 대해 질려버려서 태업을 한 거라고 보는 편이 맞다고 했답니다. 이 말대로라면
배너와 헐크의 관계가 풀릴 후속작에선 진정한 헐크의 활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Who could find Vision then? 생텀 생토롬에서 터너스의 위협에 대해 듣고 마인드스톤을 가지고 있는 비전을 찾기 위해 토니가 폴더폰을 열고 스티브 로저스에게 연락할까 망설이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나온 스티브의 번호 앞에 붙어있던 678번은 미국 조지아주 메트로 애틀란타의 지역 번호이고, 바로 이곳은 영화의 대부분이 촬영된 장소입니다. Bring me Thanos! 영화 중 로스 장관이 캡틴 그룹을 범죄자들이라고 할 때 로드 대령이 정색하며 로스가 그렇게 꼬리패를 붙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서류에 로드도 사인했다는 로스의 말에 로드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말을 합니다. 실제 11호에서 로드가 큰 대가를 치른 건 분명하죠. 그리고 로드를 찾아온 캡틴 일행을 체포하라는 로스 장관의 명령을 로드는 가볍게 무시하고 캡틴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는데요. You too, buddy. 사실 이 부분이 아이러니한 게 11호에서 캡틴을 제일 처음 범죄자라고 부른 사람이 바로 로드였기 때문이죠. Run.